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체라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위기 상황을 인식하고 기도로 새해를 준비한다는 제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교파적 대국민 국가기도 연합운동인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가 내년 1월 17일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조홍현 기자입니다. 2017년 처음 시작돼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왔던 국가기도연합운동 모임인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가 오는 1월 17일에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17일 저녁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12시간 동안 끊이지 않고 진행되는 기도회에 교파를 초월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많은 참여가 요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높이고 드러내는 예배, 나라의 어려움과 교회의 타락에 문제의식을 느낀 깊은 회개의 자리.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는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돼야 한다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아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고 이를 통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제 아들도 120명이 기도했을 때 불과 같은 또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듯이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우리 나라에 이루어지고 또 기도하시는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떠한 명령이나 봉사, 동원이 아닌 애통한 마음을 갖고 나아온 자발적 기도의 모임.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 총괄 김상준 목사는 국가의 중대사나 어려움에 한국교회는 기도로 마음을 모아왔었다면서 이 일을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크라이라는 이름은 정말 그 말대로 절규라는 단어입니다. 절규하면 울부짖다, 원크라이.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저는 평촌 새중앙교회로 모이자. 그리고 하나 되자.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2020년 6.25 전쟁 발발 70주년, 그리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와 함께하는 2020 서울 페스티벌 전도 집회, 부흥과 회복의 2020년을 기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나라와 민족을 위한 12시간 기도연합 운동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해 봅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인 1919년 일본 식민 통치 아래 있던 우리나라에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쳤습니다. 한국교회가 뜻을 모아 독립운동의 함성을 지르기 시작한 것인데요. 그 함성은 3.1운동의 시초가 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 기념 컨퍼런스에 변현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 아래 민족의 해방과 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했던 한국교회. 100년 전 우리나라 인구의 1.5%에 불과했던 기독교인은 3.1운동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그것을 증명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열린 컨퍼런스에서 박명수 서울신대 교수는 역사의 주인공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 역사를 재현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박명수 교수는 이어 3.1운동을 주도했던 한국교회가 미래에는 세계 문명을 발전시키고 중국의 민주화와 복음화를 위한 역할까지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역사는 누가 주인이 되느냐? 실질적으로 그 시대에 그 일을 일으킨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큼 곱씹어가고 오늘의 삶 가운데서 그것을 얼마큼 재현하느냐, 거기에 그 사람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2019년 마지막에 3.1운동을 생각하면서 단지 옛날 3.1운동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시점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하는 이런 모임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경배 백석대학교 석좌 교수는 3.1운동의 성공은 전국적 동시골기였다는 데 있다면서 그것은 한국교회의 유기적 네트워크 덕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민경배 교수는 이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힘을 가진 한국교회가 세계 구원의 천병이 되고 예수 생명력의 거점이 되는 역할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세계에서 지금 제일 역동적인 힘 있는 교회가 한국교회 올시다. 세계를 주도하는 교회가 한국교회였다. 우리는 백성의 언약과 희망의 빛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지명을 받았습니다. 세계 구원의 정점이 거점이 한국이 올시다.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 구원의 척병이 되고 그 생명력이 거점이 되도록
다 함께 손을 잡고 나갔습시다. 이날 컨퍼런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국제신학훈련원이 개최했습니다. 500여 명의 참석자들은 3.1운동 당시 기독교인의 역할을 되새기고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현 시점,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영광에서 벗어나 미래 평화 시대를 열어가는 한국교회가 돼야 할 때입니다. C채널 뉴스 변은준입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종교 탄압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을 위해 상자 속 주일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현숙폴리 한국순교자의 소리 대표는 중국이 2018년 1월에 새로운 종교법을 시행한 이후 교회를 폐쇄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그로 인해 예배 현장이 교회가 아닌 가정으로 옮겨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숙폴리 대표는 이어 가장 시급한 일은 이 새로운 교회 형태에 건강한 예배와 양육에 필요한 자료를 공급하는 거라면서 상자 속 주일학교 프로젝트를 통해 기독교 신앙의 전반적 부분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공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자 속 교회학교 프로젝트는 어린이 성경과 소형 동영상 재생기, 종합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저장된 디지털 자료 등이 담긴 상자를 중국 가정교회에 전하는 프로젝트로 7만 5천 원의 금액으로 한 상자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기념관이 마련됩니다. 네, 한인 선교사들이 중심으로 건축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캄보디아 장완익 선교사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교사님,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기념관이 세워진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기념관은 이제 그의 뜻을 같이 하는 한인 선교사들과 함께 또 캄보디아 교회들도 참여하고 또 캄보디아 사역을 하는 외국인 선교사들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 기념관의 의미는 캄보디아의 복음이 전해진 지 100년 되는 것을 기념함과 동시에 캄보디아 개신교가 지금 현재 1%에서 2% 사이에 머물고 있는데 그런 프로테이지도 돌파하고 또 민족적인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기폭제 역할을 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세워집니다. 네, 현재 복음 화요일을 뛰어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지에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13년이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이었기 때문에 그때도 역시 한 200여 명 이상의 선교사들과 교계 지도 현지인 교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캄보디아 개신교 90주년을 기념했었고요. 그때 발표된 여러 가지 논문들과 또 주제들을 가지고 발전시켜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 개신교 역사관을 저희가 6년 전에 오픈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또 캄보디아 교인들과 선교사들의 방문을 하고 있고 이런 노력들이 이어져서 이제 개신교 100주년 기념관까지 건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내년에는 기념관 건축도 시작돼서 더 분주한 시간이 되실 것 같은데 새해 사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사역들 역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오스와 베트남, 캄보디아를 이제 한 권역으로 묶었던 메콩개발기구의 모임들이 여러 번 있었고 특별히 또 내년에는 그 메콩개발기구가 세운 지 20년 되어서 20주년 기념대회를 바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갖게 됩니다. 작년에는 한국에 있는 캄보디아인 베트남인들 근로자들과 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에는 아무래도 라오스나 베트남보다는 캄보디아에서 대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에 따라서 약 200여 명 모이는 많은 선교사들 모여 대회를 갖고 또 그리고 캄보디아 개신교 역시 100주년이 다가오는 시점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기국예를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네, 내년도가 2020년이라는 그런 해지만 단순한 한 해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과 그리고 메콩개발기구 설립 20주년이라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복음을 해서 기도해 주시되 그 메콩개발기구의 또 절실한 그런 활약을 위해서 그리고 캄보디아 개신교 100주년 기념관이 예정대로 건립이 시작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래전 캄보디아에 뿌리내린 복음이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까지 전해져서 메콩강 유역이 그야말로 믿음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캄보디아의 장완익 선교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이번 주만 지나면 12월이 이제 중순을 지나서 하순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연말 시상식들도 열리고 각 분야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기회가 많아지는 요즘인데요. 네, 올 한 해 사회 분야를 달궜던 내용은 어떤 게 있었는지 오늘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만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네, 변호사님 올해도 참 분주하게 움직이셨는데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참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도 많았잖아요. 예. 2019년 우리 사회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나요? 국가 정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부국 강병책입니다. 부국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을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게 하는 그게 이제 제일 이제 요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이제 나라를 튼튼히 지키는 네. 국방력 강화. 그래서 부국 강병책에 실패하면 그 정치 지도자는 실패한 지도자고 네. 부국 강병책에 성공하면 성공한 지도자죠.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지난해 이제 보면 경제적인 문제에서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해서 네.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한 5, 60년 전에는 이제 국민 소득이 연 소득이 60불 뭐 100불 뭐 이랬지 않습니까? 네. 근데 부국 강병책 중에 부국에 성공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발전을 일으켰죠.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뭐 수만 달러까지도 올라올 정도로. 그런데 이제 그렇게 발전된 것이 최근에 결국 그 점이 많이 이제 낙후돼 가고 있으니까 결국 경제 문제에서 상당히 이제 걱정이 많고 또 외국에서는 추월을 하고 있으니까 주변 국가들이.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사적 경쟁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나 하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 해였죠. 네. 그리고 이제 강병책, 나라의 안보가 튼튼해져야 되는데 이 강병의 경우에는 지척에 지금 북한이라는 이제 적국이 있죠. 아무래도 우리나라하고 이제 대적점에 있는데 이런데 국방력에 대해서는 충분한 상대는 이제 핵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예. 우리는 이거에 대응할 수 있는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의 동맹도 굉장히 약화되는 것 같고 또 일본과의 문제도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또 있고 그래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런 이제 분열이 또 너무 많아져서 네. 이 부국강병을 나가는 길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 금년도 교수들이 내년도에 대한 사자성어를 하나 선택했어요. 네. 네. 그 사자성어가 이제 공명지조입니다. 이 공명지조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새가 머리 두 개인 새인데 네. 머리 두 개인 새가 서로 협동을 해야지 서로가 싸워서 상대가 상대의 머리를 죽이면 나머지 머리도 따라서 죽고 몸통도 따라 죽으니까 결국 이 분열이 돼서 이념적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결국 진영 논리에 의해서 분열이 돼서 서로 상대를 죽이면 결국 본인도 죽고 몸통도 죽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치인들은 이런 국론이 분열됐지만 예. 이것을 이제 다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오히려 정치인들이 이 국론 분열을 오히려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어떤 유리한 이권이라든지 어떤 지위라든지 권력을 쟁취하는 수단으로 삼으니까 예. 사실은 더 걱정이죠. 그래서 이제 언론의 경우에는 이 분열된 국론에서 상대방의 얘기를 듣고 상대를 이해할 수 있는 역지사지로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예. 그런 역할이 이제 상당히 더 중요해졌죠. 네, 올해 사자성어까지 알아봤는데 2019년 돌아보면 또 미투 운동을 빠뜨릴 수 없잖아요. 2018년부터 시작된 미투 운동이 2019년까지 이어졌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에 미투 운동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결국 이제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 지난해 그 노벨상 수상 후보자까지 올랐던 고은 후보가 이제 미투 운동의 그 대상이 됐었고요. 그리고 연극계의 대부 그 이윤택 씨인가요? 예. 네. 그 이윤택 감독도 결국 미투 운동의 도마에 올랐죠. 그 이외에도 뭐 정치계까지도 이게 미투 운동이 일어나서 사실은 안희정 전 지사 대권 후보까지 올랐는데 미투 운동에 의해서 결국 1심에서는 무죄가 됐지만 네.
2심에서는 유죄가 됐고 또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존경받는 그런 문화, 예술, 정치계의 그런 사람들이 미투 운동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존경할 사람이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예. 또 남성에 대해서 많은 여성들이 존경받을 사람이 저 정도라면 존경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해서 사실은 그런 미투 운동의 대상은 극히 일부분인데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은 성실하게 살고 굉장히 정상적이죠. 그런데 이제 안희정 전 지사의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 유죄의 경우에는 그 업무상 위력에 의한 그런 성폭행이라는 업무상 위력은 실제적으로 성폭행은 반드시 폭행 또는 그 어떤 협박이라든지 이런 힘에 의해서 상대를 제압했을 때 성립됩니다. 네. 근데 심리적으로 제압했을 때도 결국은 이 성폭행죄가 성립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행입니다. 네. 이게 위력에 의한다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의붓 아버지가 미성년 어린 딸을 성폭행할 때는 대항할 수가 없으니까 폭행 협박 없이 위력으로도 할 수 있죠, 심리적으로. 그래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의 피해자는 대부분 아주 미성숙한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이제 결국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네. 만들어졌죠. 위력의 피해자의 개념은 예전과 달리 이제 직장에서의 모든 직원들은 다 위력에 의한 대상이 된 네.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대가 그렇게 많이 대상이 바뀌었고 또 하나 이제 안희정 전 지사에서 문제되는 건 이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예.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여자 입장에서 봐서 피해자 입장에서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하더라도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도 있으니까 결국 성폭행을 당하고도 그 다음에 연락해서 뭐 좋아한다든지 이런 문자를 보냈다는 것만으로도 폭행이 아니라고 보지 말라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이 성인지 감수성이 이제 이 판례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성인지 감수성은 이게 섹스 센시티비티가 아니고 젠더 센시티비티로서 이 사회적 성에 대한 감수성이 우리가 약하니까 네. 사회적 성의 감수성이 이제 있어야 성소수자를 이해한다는 뜻인데 네. 이 남녀 간의 양성의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히 성인지 감수성이 양성인지 감수성은 예민해요. 집안에 남녀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젠더 센시티비티를 들어와서 그 정도로 성인지 감수성이 예민해야 된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사회적 성이라는 것은 수십 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몸통은 하나인데 머리는 수십 개가 있는 네. 게 돼버려서 이게 어느 쪽으로 갈지 모르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이 성인지 감수성까지 됐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잘못하면 성추행범으로 몰릴 가능성이 이제 커진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해야 되죠. 그 젠더를 말씀해 주시니까 혐오라는 단어도 함께 떠오르는데 혐오 갈등이 사회적 갈등까지 번져지는 사회적 양상까지 띠고 있는데 이 혐오 갈등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결국은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성인지 감수성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 펜스룰이 많이 이제 유행되고 있죠, 지금. 네. 펜스룰은 이제 미국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자기 부인이 동석하지 않은 자리에는 다른 여성과 개별적으로 전혀 만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이건 이제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이제 개인적 신념이죠. 네. 이게 미투 운동이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이게 이제 일반화된 사회적 현상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여성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이 발전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고 회식도 하고 외국에 출장도 가야 되는데 남성들이 여성을 회식에 초대를 안 해요. 예. 잘못해서 실수하면 미투 운동에 걸릴 수 있고 네. 해외 출장은 안 데리고 다닙니다. 해외 출장에 같이 동반을 하게 되면 이제 여성의 경우에는 이제 승진할 수 있고 인맥이 넓어지는데 이런 것도 안 하려고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여혐, 남혐 이런 것들이 많이 또 생겼어요. 네. 그래서 그 여혐, 남혐이 결국은 범죄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런 혐오 갈등이 단순히 여자, 남자뿐만이 아니라 세대 갈등도 있고 지역적 갈등도 있고 이념적 갈등도 있고 갈등이 너무나 많아졌죠. 네. 그래서 이런 갈등들은 사회의 분열을 가져오고 분열을 가져올 때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방지할 것이냐, 이 점에 대해서는 이제 공론화가 돼서 이 혐오 현상에 대한 방지를 법적으로도 결국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때라고 봅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사회적 갈등 그리고 논란거리를 얘기를 해봤다면 사회적으로 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이른바 혼족이 참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혼족이라는 것이 이제 뭐냐면 이제 혼자서 모든 걸 하는 네. 것이죠. 그게 이제 비혼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지금 네. 결혼 안 하는 비혼이 늘어나다 보니까 1인 가구가 많이 생겼죠. 그 1인 가구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가전 제품도 작아져서 1인이 네. 쓸 수도 있고 집도 조그매져서 이제 1인이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1인 가구로 사용하기 굉장히 잘 좋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인 가구를 위해서 많은 게 준비되니까 1인 가구도 늘어났을 뿐더러 네. 이 사람들이 혼자 밥 먹는 걸 사람들이 이렇게 이상하게 안 보는 그런 문화가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먹고 혼자 여행 가고 네. 그러니까 혼자 취미 생활도 혼자 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혼족 문화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하려면 웬만한 방송은 이제 뭐 KBS 같은 데 수천 명의 직원이 필요하고 네. 뭐 일반 방송도 몇백 명 이렇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1인 방송 시대가 앞으로는 대세가 될 겁니다. 네. 1인 방송 시대는 혼자서 방송을 하되 결국 쌍방향 서로 교감이 가능하니까 의견도 직접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결국 앞으로 뭐가 되겠느냐 그랬더니 1인 방송을 하고 싶다, 1인 크리에이터가 되고 네. 싶다 이런 얘기도 장래 많이 희망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1인 그 혼족 문화가 점차적으로 대세화되고 있는 그런 이제 변화되고 있습니다. 네, 혼종 문화까지 알아봤는데 올해 더욱 크게 부각됐던 게 종교와 정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도 치러지면서 이와 관련된 이슈는 더 많아질 것 같은데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결국은 이제 가장 문제됐던 게 이제 그 성인지 감수성 뭐 이런 게 지금 법에 들어오면서 문제됐던 것이 결국 성적 취향에 대한 차별 금지를 얘기를 해서 이 동성혼과 동성애의 합법화로 가는 그 지름길에 돌을 놓게 됐습니다. 디딤돌을. 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동성혼과 동성혼의 합법화로 가게 되면 기독교의 근본 교리하고 아주 배치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설교하는데도 어렵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종교계에서 정치 입법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종교인들이 모여서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하고 참여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가지 종교단체에서 정치 참여가 많아졌죠. 이렇게 많아지는 와중에 지금은 이제 평화라는 남북한의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어떤 이제 비핵화를 우리가 이끌어내기 위해서 북한과의 어떤 여러 가지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자꾸 지금 하고 있는 체제가 네. 이 자유민주주의 경제 체제를 오히려 그냥 무너뜨리는 게 아니냐, 체제가 바뀌는 게 아니냐 이런 점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상당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거기에다가 희망 고문을 하면서 그쪽에 평화라는 생각을 하면서 체제가 바뀌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기독교 단체에서는 네. 체제 수호를 위해서 결국 정치 참여를 하는 그래서 지금 뭐 광화문에서는 체제 수호에 대해서 그동안은 이제 동성혼, 동성애 합법화에 막기 위해서 정치 참여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체제 수호를 위한 그런 정치 참여가 늘어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많은 문제에 대해서 정치 참여가 지금 일어날 것으로 또 예견이 됩니다. 올 한 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한반도 상황까지도 폭넓게 짚어주셨는데요.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믿음 생활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 로마서 12장 1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성구처럼 시대가 아무리 번개처럼 이게 빠르게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로 찾고 분별하여 행동한다면 네. 외부에 어떤 변화가 오더라도 어떤 변화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걸 다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님 올 한 해도 정말 감사했고요. 내년에도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을 통해서 크리스천의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재만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교파적 대국민 국가기도연합운동인 원크라이 프레이 포 코리아가 2020년 새해 1월 17일에 평촌 새중앙교회에서 열린다. 3.1운동 100주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사에 필요한 기독교의 역할은 무엇일까를 모색하는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순교자의 소리가 종교 탄압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중국을 위해 상자 속 주일학교 프로젝트를 실시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어지러운 한국 사회가 주님의 평화와 화해를 통해 질서를 잡아가길 소망했습니다. 연말을 보내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웃들에 대한 보도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의 공통점은 하나의 선행이 또 다른 착한 일로 이어진다는 건데요. 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웃들을 향해 더욱더 많이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시채널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